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오전 6시 7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6분이 들어오셨는데 인사를 안 하셔서 퇴출이 되셨습니다.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룰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만 하고 잘못하지 마시고요. 여러 이야기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즐겁게 잘 받아주실 겁니다. 어중간한 떠중간한 그런 막 리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퇴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시고 질문 받아가시고 권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톡방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도 있으니까 연락처로 전화번호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쌤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신상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저도 조심스럽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미래에셋에서 아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역시나 한쌤의 뭐라고 할까요? 한쌤의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초질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쌉니다. 비싼데 예전에는 그냥 비쌌다면 이제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계속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세션 해외 선물까지 하시는 분들은요, 미니 이런 거, 대박 이런 거 노리지 마십시오. 이건 다치입니다. 원래 숏 포지션은 해지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는 게 맞고요. 계속 고점에 대한 흐름인 추세가 작은 추세라도 이탈이 되면 계속 그걸 기준으로 숏각을 계속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손절이 반복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복이 되시다가 어느 순간 한번 크게 몇천 포인트가 되는 큰 수익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타점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지금이 완벽한 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숏 포지션을 봤었을 때. 왜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비싸다는 말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벤 상단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기억을 해보십시오. 비싸다. 이때는 제가 대가리 통 맞았냐 그랬죠. 왜 사냐고. 저렴해졌다, 저평가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싸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비싸다. 그죠?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13,000대 오게 되면, 이제는 뭐 한번 또 좀 물리시더라도 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투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매를 가지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타하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투자는요, 철저하게 쌀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자식농사 짓다가 우리 애가 좀 삐뚤하게 나갈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하다가 말 그대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투기에 대한 실패율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자, 뭐 이제 세부적인 그런 흐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거니까. 어쨌든 곧 작은 추세가 하나가 지금 또 깨졌고요. 그리고 지금 더 작은 추세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쵸? 4시간상 22평이 될 것 같아요. 4시간상 22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깨질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FOMC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FOMC에서도 뭐라 하게 되면서 뭐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관적 환부 이하를 흔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아직도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이제 요 정도 흐름이죠. 요 정도 흐름에서 상승 추세가 약해지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우리가 요 부분에 있어서 숏 포지션 한번 긁고 가보셔도 좋고, 근데 그 숏 포지션을 여러분들 마진율을 굉장히 이렇게 마진율이란다. 배율을 굉장히 낮춰서, 그러니까 원금을 높여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기준으로 보통 한 계약을 하면 250만원 정도가 있으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마진콜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500 이상의 2배 정도의 여부를 두시고 한 계약 정도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쓰셔가지고 떨어지면 아마 복수가 될 겁니다. 제가 과거에 손실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절을, 그런 구간을 아마 만회가 될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었다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것도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선수전에 매매가 되지 않겠는가 싶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신호들이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나스닥을 크게 사지는 말아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나스닥 사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 아쉬워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굳이 사고 싶으시다면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죠? 그 중에 몇 개는 대박이 났고 아직도 괜찮습니다. 걔네들 그런 것들 찾아 사시는 게 낫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것들 그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미국이 돈을 뽑아먹는 그런 상황인 건 뭐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여기 있죠. 그쵸? 주식은 빠지고 이번에 뭐냐 부동산 문제, 홍콩 쪽의 문제들 그리고 한국의 대출 문제 지금 돈을 못 갚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나라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도 정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 나라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세금 많이 내자고요. 자, 나스닥 중에서 굳이 우리가 또 나스닥 지수가 증시가 어느 정도 안 좋다라고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메탈이들 그죠? 엄청 강력하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는 말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 여기서 사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아마 출렁출렁 할 거예요. 한번 그 출렁출렁 할 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네. 제가 단타든 막 실시간에 시향을 드릴 수 있으면 내가 하셔가지고 손절 주고 막 감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생방송 보시는 본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하루 지나서 보시기도 하고 이틀 며칠 지나서 보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올라도 좀 안전하게 좀 물리시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물리셔서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수익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지향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굳이 사시려고 하신다면 이 녀석입니다.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아직도 좋아요.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와준다면 땡큐 베리마치인데 이게 그 조정 없이 5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를 계속 관심있게 봐라. 우리가 니콜라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업황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스타트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실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흐름이었었어요. 보이시죠? 제가 니콜라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관심있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2달러 초반에서 살짝의 약간 여기였구나. 여기 맞다.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5달러, 8달러까지 거의 역시 거의 뭐 20%, 30%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탈했습니다. 그럼 난 모르겠다 그랬지. 그런데 빠질 때 보면 브레이크를 계속 걸죠. 자, 하락하면서 거래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계속 걸고 있다는 것 뜻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걸면 오르나요? 넘어가셨어요? 브레이크를 걸면 멈춰야죠. 여러분들. 맞죠? 브레이크를 걸면 가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르나요? 이때 사면 되나요? 너무 공부 쉽게 하려셔요. 그죠? 브레이크 걸면 멈춥니다. 그 멈춤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 강하게 나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죠? 멈추고 멈췄네. 그래서 저희가 이때죠. 이때 그래서 한번 적잘 정도 넣어봐라. 일단은 살짝 아래에서. 바나나는 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빠져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 한번, 강크식물도 한번 넣어봐라. 이거 눈 좋으면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까지 1달러를 넘기지 못하면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서 우리가 작은 비중만 넣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그걸 성공을 시켰어요. 처음에 2달러 정도, 1.8달러까지 가짜 시장이 나갔죠. 그 다음에 이 눌림목에 1달러 정도에서 다시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이거는 보인다니까요. 요거는 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더 가고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이제는 니콜라라는 종목이 옛날에처럼 상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가겠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제는 상패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럭 계약 들어가면서 이제 배터리 소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을 밟으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저임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자체에 대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현대 그리고 기아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반도체 삼성도 마찬가지죠. LG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막 공장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공장에 물건을 미국 내에서 실어 나를 때 뭘 써야 되나요? 네, 트럭. 근데 그 트럭에 대한 그 종교적인 노선을 이 녀석들이 선점해 나간다면, 만약에 성공했었을 때 기대값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다면, 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좀 죄송합니다만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넣었다고 칩시다. 흔들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리세션이라는 부분과 나스닥이 비싸다는 부분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흔들릴 수 있겠죠. 이제는 수급도 이제 돌려오고 지금 바닥도 경기도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2달러, 1.5달러까지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 그걸 각오를 하더라도 얘는 그런 업황들이랑 경기적인 측면으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수급량을 가지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적게는 뭐 한 5달러 정도? 그죠? 근데 실적이 활성화가 된다면 20달러, 30달러도 꿈은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는 거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거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건 100% 거품이니까. 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달러 정도, 38점이 많이 가게도 58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흐름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지. 누구냐? 여러분들 에코프로 누가 들고 있다고 막 되게 부러워하시던데, 제가 그 채팅을 쓰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팅 쓰신 분은 맨날 단타놀이 하셨어요. 좀 오르면 좋다, 깔깔깔깔, 뭐 좀 떨어지면 와 망하나요? 그러셨던 분이시잖아요. 에코프로를 몇 배, 10배 이상 먹으셨던 분들은, 20배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 과정을 버텨서 믿은 거야. 그죠?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제 생각에는요, 제 2년 안에는 터지지 않을까?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제가 보기 27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7년까지 20배 괜찮은 투자 아닌가요? 1000만 원을 가지고 2억을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맞죠? 그래서 굳이 사시겠다면 저는 이제는 니콜라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그냥 아주 경기적인 큰 경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거 쫄리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3.5달러에서 만약 5달러 근처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슈팅이 가능한 구간이 5달러까지 아니라 4.5달러 정도 할게요. 요 정도 구간은 단기적으로도 슈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바로. 그럼 슈팅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잡고 여기서 잡는 게 맞겠죠. 여기서도 지금 저는 발 하나 넣으라고 지금이라도 발 하나 넣어라 라고 넣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녀석이에요. 투자 언제 하냐고요? 이럴 때 한다고요. 이미 저 5배를 먹여드렸습니다. 평균 3배를 먹여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쫄려서 못했잖아. 이제는 안 쫄아도 된다니까. 물론 이 주봉에 대한 이 흐름들을 완전히 돌리려면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모르겠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찌되었건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를 했고 하락하는 추세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옆으로 갑니다. 그죠? 분할 선 하나 그어놓고 분할 매수 그어 가셔도 된다. 이 수급은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얘는 코인이랑은 좀 다르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 호스피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응님, 예전에 공방에 계셨던 분이죠. 네, 공방 상담 링크는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공방 광고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주식 종목들하고 이런 식으로 막 알려드려요. 영상도 올려드리기 시향방이고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론 강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 볼만한 것들 일지 여러분들이 쓰셨던 것들 일지 리뷰도 해드리고 가지고 이제 업황들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많이들 놓고 해주십시오. 아, 일은 좀 뻔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겠네요. 자, 좀 질문해 주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진 2개만 딱 올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네, 이렇게 매일 유어 보겠습니다. 매일 유어 일단 우유값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일단은 싸요. 요런 녀석들이죠. 검증 이평균이 전부 역배열 상태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역배열 상태로 내려 꽂고 있을 때는 사실은 매수로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황이 있죠.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황은 우리가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A, B, C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요걸 그대로 들고 내려가면 거의 다 왔다,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A, B, C, A, B, C 반동 주고 수렴 줬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 요런 저는 파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 여기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만약 연장파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 좀 더 내려야 되거든요. 뭐 볼까? 연장파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23,000원까지 갈까? 매일 유업이 28,000원까지 빠질까? 그죠? 그런 것들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럼 지금은 충분히 싼 가격이기는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 빠지는 건지, 그죠? 경기가 나빠져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시지간으로 뭐 빠지는 건지, 뭐 때에 빠지는 건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보자고요. 배당을 주네요. 아, 조금 고평가되어 있구나. 업종에 비해서. 왜 고평가되어 있지? 요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뜻입니다. 업종보다 높으면 일단 배당은 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지분은 이제 대주주로 움직이고 있네요. 뭐 영업도 그냥 소소하게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떨어졌네요. 실적이 조금 나빠져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재투자를 좀 안 하고 있어요. 개품 개발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배당 성향은 뭐 최근에 좀 많이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10% 정도, 그죠?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가까이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냥 뭐 그냥 저냥 그래요. 그냥 저냥, 그죠? 그냥 저냥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저냥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주식도 그냥 차트도 그냥 저냥 그래요.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저렴한 가치 투자적인 정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발은 넣어도 돼요. 언제든지 발은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빨리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넣지는 마세요. 그죠? 우리 유업이 조금 힘들어질래나? 어쨌든 여기가 조금 맥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한 여기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3만원에서 4만원에서 36,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슈팅을 할 때 들어오시는 게 우리 단타적인 측면에서 이게 맞는 거고, 여기 거래 터져야 됩니다. 거래 터지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단타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고, 아까 니콜라처럼. 아니면 내가 가치투자적으로 봤었을 때 메일유업이라는 회사가 36,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아. 그죠? 시그널은 딱히 없습니다. 우리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가 요거보다 조금 증가되는 흐름을 나왔을 때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자.
라고 하시는 게 맞고,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적으로 좀 싼 가격대가 형성되었지만, 어쨌든 PER이 좀 아직까지 높은 편이고, KPX, PER을 커버 쳐줄 수 있는 재투자가 아직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제나 그렇다. 그래서 나는 매일 유업은 4만원 아래에서부터 내가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냥 가게 되면, 얘를 넘어서면 다시 보든지 하자. 그렇게 하고 요약이 되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빠른 결과를 바라기는 어렵다. 된다. 주식 제 공부 이렇게 해요. 이거 올려주셨는데 이거 매일매일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모아서 한 번씩 득득 해드릴까요? 너무 타면 저희 스터디방이랑 차별가 좀 안 되잖아. SK 그냥 SK인데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뭘까요? 그냥 SK 그룹인가요? 모르겠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려주십시오. 자,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달러랑 또 지금 뭐라고 할까, 그 원화랑 또 갭이 조금 심해요. 왜냐면 환율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쵸? 크게 빠지진 않았지, 원화는 조금 빠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달러적인 측면에서 요 작은 초색 이탈이 되고 나면 28,000불 정도에서 단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그림이 할 수 있는데, 28,000불에서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살짝 올려가지고, 그럼 29,000에서 덥석 물어도 일단은 뭐 단타 포지션 될 수 있습니다. 단타 포지션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위로 좀 가주는 게 좋다. 그죠? 29,000 정도에서 살짝 올렸습니다. 29,000, 29,200? 어쨌든 근처에서 위로 올라가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증시의 흐름과 같이 체크해서 좀 보자. 그죠? 그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일단은 빠질지도 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빠지는 크게 막 무너질 만한 차트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때려갈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뭐 꿀렁꿀렁 하다가 뭐 살짝 들어줬다가 뭐 빠졌다가 이렇게 이 선이 이탈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으니까 네 번째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여기 머무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빠질 때 빠지는 모습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 빠지는 모습 자체가 뭐 임펄스처럼 이렇게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흔들다가 살짝 이탈되더라도 더 저쪽 밀려갈 것인지 이 부분에서 볼만한 흐름이 29,000달러 근처에서 한번 체크해볼 만하다. 그죠? 네. 날짜는 한 7월 하순 정도의 생각이 들고 있다. 됐죠? 자, 넘어왔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가장 많이 드렸던 종목, 스텔라 루멘입니다. 우리가 팔고, 추매를 제가 160원 하려다가, 어쨌든. 그래서 스텔라 루멘 아직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리플도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지금 살짝 빠지면서 지금 루피를 뛰고 있으니까 조금 애매해진 그런 상태고요. 이 루멘과 성격이 비슷한 친구 중에 하나가 에이다였죠.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에이다도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인 쪽은 아직까지도 뭐 크게 막 뻥뻥뻥 터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고, 이건 루멘은 조금 이는 좋았던 거고, 사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죠? 루멘은 아직도 뭐 도전해볼만 하다. 그래서 저는 뭐 운 좋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서, 하지만 지금 제가 사라를 말은 못하겠다. 제가 이걸 루멘을 대놓고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추천해드린 가격에서 거의 2배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위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루멘을 대놓고 추천하지는 못하겠다. 왜냐면 아까랑 다르잖아. 주식할 때랑. 왜냐면 니콜라 아까 막 3배 4배를 골랐지만, 코인은 가치를 명명하기가 너무 지표들이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트만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인을 믿으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제가 코인을 믿지 마라가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개의 종목은 이제 인생을 역전시킬 만큼 크게 오를 거예요. 이제 뭐 여담을 살짝 조금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챗GPT가 핫하죠? 인공지능.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해 실감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직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막 새로 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올리면서 막 그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장황해지겠죠.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딜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용되겠죠. 우리 논문 쓸 때도 써먹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타버스. 우리가 2년 전에 메타버스 하면서 말이 많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물론 제가 그때도 그랬었는데, 메타버스는 버블이다. 사용은 되겠지만 지금은 비싸다 이런 말씀 2년 전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코인에서 미쳐가지고 이성 이러면서 와 하고 사셔갔다가 결국은 개털됐던 상황. 팔았고 나가셨던 분들은 부자가 되고 엄청 크게 나셨지만 결국은 개털됐던 상황이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야.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은 정말 그럴싸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다 메타버스라고 해요.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메타버스고, 저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 일종이겠죠. 그럼 메타버스에서 특별히 또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게임이거든요. 그쵸? 이제 그래픽카드가 엄청나게 고성능화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오르는 건지도 모르겠어. 제가 엔비디아 오르는 거 보고 되게 역겨워했는데,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엔비디아의 가치가 그렇게 지금 비싸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들 엄청난 기술력 하드웨어를 가지고 엄청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그 NPC들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요소들에 있는 질문과 답변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집에 있는 홈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인공지능이 커버를 쳐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되게 그럴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NFT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단위는 뭐다? NFT란 말해버렸네. 에이. 메타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단위는 뭐다? NFT다. 그 NFT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코인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엄청 좋게 잘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이 다 그렇게 갈 거냐는 부분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치 투자 부양이 힘들지만 어쨌든 나 성공하면 대박 날 거예요. 한 100배 우습게 가겠지 이제는. 근데 누가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차트를 찾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루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해봤다. 끝이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냥 제가 자꾸 이오스 거리는데요. 이오스가 여기서 물리신 분이 계시죠? 물론 여기서 대응하셨고 팔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시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하셨던 분, 매수 강하게 하셨던 분 한숨 돌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흐름 나타났고, 그 메타버스라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을 깔게 되면 이때부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2,500원, 5,000원 우습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코인의 첫 번째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트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비트에서 다시 알트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서 24년부터는 코인 시장의 경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맹목적인 그런 선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는 시황들, 긍정적인 시황들도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황들도 가끔씩 하는데, 부정적인 것들은 그런 겁니다. 일단 전쟁이죠. 지금은 이제는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2025년, 27년 사이에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전쟁에 대한 이슈를 하면 되는 귀를 쫑긋 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걔네들은 전부 올 리셋입니다. 우리가 모든 투자 자산의 긍정적으로 보는 건 올 리셋이고, 전쟁이 나게 되었을 때 화폐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그때 오히려 더 비트코인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은 뭐 상승이 아니라 내가 가치 투자를 전송하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되고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방 조치 대비는 해놓자. 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좀 그런 비상용 그런 것들 좀 배비해 두시고 그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난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안타깝더라고요. 물도 차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내 들어가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속상하는 마음에 이제 댓글 달면 아직 가지를 말았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투자를 하실 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